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대만 모두 협상이 무산된 순간 마지막에 손을 잡은 건 바로 대한민국 삼성전자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결국 공개 선언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 전기차와 AI 산업의 미래도 없다. 세계가 놀란 삼성의 압도적 기술력과 한국의 장인정신. 지금 그 숨막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 콜드웰, 48세, 테슬라 전략본부장입니다. MIT 슬로온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저는 20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공급망의 마법사라 불렸습니다. 포드에서 시작해 GM, 크라이슬러를 거쳐 테슬라까지. 특히 일론 머스크가 절대 신뢰하는 단 한 명의 임원이 바로 저였습니다. 2019년 테슬라 생산지옥 시절, 제가 6개월 만에 공급망을 정상화시킨 것은 아직도 실리콘밸리에서 전설로 회자됩니다. 머스크는 공개석상에서 말했었죠. 콜드웰이 없었다면 테슬라는 이미 망했을 거야.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저에게도 가슴 깊이 묻어둔 치명적인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2시 47분, 텍사스 오스틴 테슬라 본사 38층. 저는 20년 커리어 중 최악의 밤을 맞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가득한 재앙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 보고서. 반도체 재고 72시간 12분 남음. 1일 손실 523억 원. 주가 폭락 3일간 마이너스 24.7%. FSD 출시 무기한 연기 불가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 단 하나의 칩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핵심인 완전 자율주행 FSD, AI6 칩 말입니다. 새벽 6시, 일론 머스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위기를 함께 넘긴 저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콜드웰, 이 사회가 완전히 뒤집혔어. 투자자들이 발광하고 있다고. 하루 500억 원씩 날아가고 있어. 72시간 안에 못 구하면 테슬라는 진짜 끝이야. 전화를 끄는 순간 저는 마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15년 전 악몽이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났습니다. 2009년 포드 모터스 전기차 사업부 조달팀장 시절. 당시 35세의 저는 5억 달러 규모 삼성 SDI 배터리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승진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신만만했죠. 한국의 대기업이라면 당연히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배터리 과열로 화재 위험. 5만 대 리콜 사태가 터졌습니다. 삼성 측 김 부장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승진은 물거품이 되었고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포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2년간 백수 생활을 하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 깊이 독을 품듯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한국 기업과 일하지 않겠다. 그 상처를 딛고 GM, 크라이슬러를 거쳐 테슬라까지 올라온 저.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삼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경영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CFO 잭 톰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보고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공급 중단. 기존 파트너들은 물량 부족을 이유로 모두 거절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을 긴급 타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도와줄까? 30년 동맹이라 불리는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파트너인 대만이 정말 위기의 테슬라를 구해줄까? 그날 오후 설상가상으로 중국 BYD가 새로운 FSD 시스템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제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테슬라가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 경쟁사들이 시장을 점령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남은 저는 창밖 텍사스의 별빛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18일 오후 2시 도쿄 미나토구 소니 반도체 솔루션즈 본사 42층.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30년간 미일 동맹의 든든함을 믿어온 저였기에 일본이 위기에 처한 테슬라를 도와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본 직원들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예의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42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다나카 켄지 상무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8세의 그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콜드웰 부사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고 제 심장은 계속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다나카 상무님, 테슬라의 긴급한 상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기존 공급 단가를 유지하면서 물량 확보가 가능할까요? 다나카가 서류를 천천히 넘기더니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기존에 개당 $500였던 FSD 칩을 $1,500에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이블을 꽉 잡아야 했습니다. 3배 인상이었습니다. 상무님,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장기 파트너십을 고려한다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나카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콜드웰 씨, 이건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로부터 라피더스 프로젝트에 9,200억 엔 지원을 받고 있고 JASM에도 1조 엔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오히려 가격을 올린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객에게는 별도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이 저희의 정책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전형적인 이중잣대였습니다. 정부 지원은 받되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납기도 문제입니다. 최소 18개월은 기다리셔야 해요. 18개월이라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나카의 대답은 제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테슬라의 문제죠. 저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순간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다나카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요타도 같은 조건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도쿄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시부야 교차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쿄 그랜드 하얏트 호텔 2307호실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네온사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스카이트리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72시간 중 24시간이 이미 날아갔습니다. 남은 시간은 48시간.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텍사스로 전화를 걸어 머스크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일본은 불가능합니다. 3배 가격에 18개월 대기라고 합니다. 머스크의 한숨 소리가 태평양을 건너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젠장, 30년 동맹이 이런 건가? 콜드웰, 다른 옵션을 찾아야 해. 그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태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은 받으면서 고객을 호구로 보는 그들의 오만함이 제 가슴을 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리타 공항에서 타이페이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맹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대만은 어떨까? TSMC라면 분명 다를 것이다.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일본이 등을 돌린 지금 저에게 남은 건 대만뿐이었다. 하지만 거기서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3월 18일 오후 2시 도쿄 미나토구 소니 반도체 솔루션즈 본사 42층.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30년간 미일 동맹의 든든함을 믿어온 저였기에 일본이 위기에 처한 테슬라를 도와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본 직원들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예의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42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다나카 켄지 상무이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8세의 그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콜드웰 부사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고 제 심장은 계속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다나카 상무님, 테슬라의 긴급한 상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기존 공급 단가를 유지하면서 물량 확보가 가능할까요? 다나카가 서류를 천천히 넘기더니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기존에 개당 $500였던 FSD 칩을 $1,500에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테이블을 꽉 잡아야 했습니다. 3배 인상이었습니다. 상무님,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장기 파트너십을 고려한다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나카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콜드웰 씨, 이건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로부터 라피더스 프로젝트에 9,200억 엔 지원을 받고 있고 JASM에도 1조 엔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오히려 가격을 올린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객에게는 별도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이 저희의 정책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전형적인 이중잣대였습니다. 정부 지원은 받되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납기도 문제입니다. 최소 18개월은 기다리셔야 해요. 18개월이라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나카의 대답은 제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테슬라의 문제죠. 저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순간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다나카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요타도 같은 조건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도쿄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시부야 교차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쿄 그랜드 하얏트 호텔 2307호실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네온사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스카이트리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72시간 중 24시간이 이미 날아갔습니다. 남은 시간은 48시간.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텍사스로 전화를 걸어 머스크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일본은 불가능합니다. 3배 가격에 18개월 대기라고 합니다. 머스크의 한숨소리가 태평양을 건너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젠장, 30년 동맹이 이런 건가? 콜드웰, 다른 옵션을 찾아야 해. 그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태도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은 받으면서 고객을 호구로 보는 그들의 오만함이 제 가슴을 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리타 공항에서 타이페이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맹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대만은 어떨까? TSMC라면 분명 다를 것이다.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자. 일본이 등을 돌린 지금 저에게 남은 건 대만뿐이었다. 3월 22일 오전 10시 대만 신주시 TSMC 본사 연구개발센터. 제 마음은 마지막 희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62%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 TSMC. 일본이 배신한 지금 이들만이 테슬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페이에서 신주까지 가는 고속철도 안에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다르길. TSMC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애플 A 시리즈 칩부터 엔비디아 GPU까지 세계 최고의 칩들이 모두 TSMC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TSMC 본사 건물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계속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배신 이후 저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이후 대밍 부사장과 만나는 순간 저는 그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의 미소였습니다. 콜드웰 부사장님, 테슬라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TSMC의 글로벌 고객사 로고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하지만 테슬라의 로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되었습니다. 리우 부사장이 태블릿을 켜서 생산 스케줄표를 보여줬습니다. 빨간색으로 가득한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애플이 절대 우선순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저희 매출의 23%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거든요. 현재 대만 본사 팹들은 2026년까지 100% 예약 완료 상태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럼 애리조나 공장은 어떨까요? 애리조나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의 차세대 프로세서 생산으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리우 부사장의 대답은 제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빨라야 2027년 상반기. 아니, 하반기쯤 될 것 같네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27년이면 테슬라는 이미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 뻔했습니다. 72시간이 아니라 72개월도 모자랄 시간이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부사장님, 혹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리우 부사장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본에서와 똑같은 패턴을 느꼈습니다. 콜드웰 씨, 이해해 주세요. TSMC는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66억 달러 CHIPS 보조금과 50억 달러 대출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글로벌 전략상 애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제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보다 애플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대만 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칩에는 추가 프리미엄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건 저희의 고정 정책이에요. 또 다시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논리. 정부 지원은 받되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기본 가격에서 30에 40% 추가입니다.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계 최고 파운드리 회사도 결국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제가 믿었던 모든 동맹, 모든 파트너십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회의를 마치고 TSMC 건물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대만의 3월 날씨가 유난히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타이페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4시간 내내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평양 상공의 구름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15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포드에서의 그 참혹한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삼성 SDI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에서 품질 불량으로 5만 대 리콜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그 악몽. 당시 삼성 측 담당자는 기술적 한계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저는 승진에서 누락되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일본도 안 되고 대만도 안 되고 유럽의 인피니언이나 STMicroelectronics는 이미 자동차용 칩 생산으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불가능했고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옵션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온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절대 안 돼. 다시는 그들과 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 하지만 72시간 중 48시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은 24시간. 과연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일본도, 대만도 모두 실패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의 참담한 실패를 안고 텍사스로 돌아왔습니다. 72시간 중 60시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머스크의 최후 통첩까지 단 1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테슬라 핵심 임원 8명이 둘러앉아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죽음을 앞둔 듯한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부하 직원 벤자민 클라크 이사가 두꺼운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더 이상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모두 불가능하다면.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치 금기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입니다.
CFO 잭 톰슨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라는 게 뭔가? 벤자민이 프로젝터를 켜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삼성 로고가 나타나자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의 웃음이 아니라 절망적인 비웃음이었습니다. 삼성? 하하, 농담하는 건가? 그거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회사 아니야? 한국이 뭘 알겠어.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 아닌가? 하지만 제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15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제 얼굴이 순간 굳어지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국 기업과는 일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합리적인 제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벤자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포드 모터스 디어본 본사에서 일어났던 일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35세의 저는 전기차 사업부 조달팀장으로서 삼성 SDI와 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브랜드, 한국 정부의 지원, 그리고 야심찬 전기차 프로젝트. 저는 이 계약으로 부사장 승진이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배터리 과열 문제로 5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해야 했습니다. 그때 삼성 측 김 부장이 한 말이 아직도 가슴을 파고듭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한계였습니다. 저희도 처음 겪는 문제예요. 그 한마디로 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승진은 물거품이 되었고 동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결국 포드를 떠나야 했고 2년간 백수 생활을 하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 상처가 1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과거에 쓰라린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은 위기가 오면 항상 핑계만 늘어놓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벤자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부사장님,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세계 최첨단 이음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이미 엔비디아와 퀄컴도 삼성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들었지만 15년 전 트라우마가 더 강했습니다. 벤자민, 데이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파트너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머스크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콜드웰, 시간이 얼마 없어. 이사회가 12시간 내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어. 실패하면 너도 나도 끝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도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 건가요? 중국 업체들은 어떨까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요. 유럽은요? 인피니언과 ST 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자동차용 칩 주문이 2026년까지 가득 차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모든 선택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벤자민이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그래도 삼성 자료만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제발. 저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머스크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2시간 내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정말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MIT 시절 한국인 교수 박민수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선, 편견은 때로 최고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한국인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이야. 언젠가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15년 전의 아픔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 텍사스의 야경을 바라보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마지막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15년 전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무너질 것인가. 제 손이 떨리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15년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텍사스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챕터 5점 운명의 만남 박철수의 15년 복수 1950자 3월 28일 오전 9시 15분 텍사스 테일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결국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년간의 편견을 뒤로하고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벤자민과 함께 텍사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제 마음은 태풍 같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또 다시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 제 심장은 계속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35번 고속도로에서 테일러 출구로 빠지면서 거대한 삼성 로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입에서 저절로 나온 탄성이었습니다. 축구장 쉰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CHIPS법에 따른 64억 달러, 직접 지원과 총 400억 달러, 투자가 만들어낸 21세기 산업의 대성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클린룸 안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최첨단 EUV 장비들이 24시간 무중단으로 가동되고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반도체 공장보다도 앞선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SF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진짜 기술력은 어떨까? 그때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중년 남성으로 흰색 클린룸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손에는 30년 현장 경험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30년 동안 반도체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52세의 박철수 수석연구원. 거친 손과 검게 그을린 피부에서 현장의 냄새가 묻어났지만 눈빛만은 다이아몬드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15년 전 만났던 한국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저희 공장을 직접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생산 라인부터 보여드릴까요? 박철수의 안내로 들어간 이임 생산 라인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ASML의 최신형 EUV 장비 20대가 정밀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이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가진 보물들이었습니다. 현재 이 라인에서는 월 예상 15만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무중단 운영하고 있고 불량률은 0.0008%를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TSMC보다도 우수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품질을 달성하셨나요? 정말 확실한 데이터인가요? 박철수의 대답이 제 편견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의 노하우입니다. 사실 부사장님,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15년 전 포드 프로젝트 때 품질 책임자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5년 전 그 악몽의 주인공이 바로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술력 부족으로 실망시켜 드린 걸 한시도 잊지 않고 있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눈에서 진짜 진심을 보았습니다. 매일 밤 그 일을 생각하며 연구실에서 지냈습니다. 15년 동안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이 너무 낡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큰딸이 지금 UT 오스틴 전기공학과 4학년이고 작은딸이 플라노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들 축구 경기도, 학예회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매일 밤 11시까지 연구실에 있었거든요. 부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15년 편견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가식이 없었습니다. 박철수가 보여준 기술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한 EMSFEA 공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EUV 19단계 적용. 하에 NA-EUV도 도입 예정이고요. 제 마음속에서 놀라움과 의심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트랜지스터 밀도 평방 밀리미터당 2억 개. 전력 효율챔 대비 45% 개선. 연산 성능 기존 칩 대비 35% 향상. 불량률 0.0008% 업계 최고 수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TSMC와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우수한 것들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 데이터가 확실한 건가요? 조작된 건 아니고요?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사장님. 지난 6개월간 양산에서 나온 실제 결과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박철수가 생산 현장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의 엔지니어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15년 전 포드 프로젝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박철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매년 기술력을 향상시켜왔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완전히 새로 구축했고요.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15년 전 제게는 실패와 좌절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아지기 위한 강력한 동력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 실패를 딛고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딸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박철수의 간절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빠가 만든 반도체가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15년간 준비한 게 헛되지 않았다고.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15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장인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에 없는 힘이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저는 박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연구원님, 15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챕터 6점 스문의 시간의 기적 마지막 시험 1900자. 편견이 무너진 저.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철수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박 연구원님, 스문의 시간 안에 FSD AI6 칩 샘플을 완성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정말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보통 새로운 칩 설계부터 양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테슬라 긴급 이사회가 다음 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고 제 20년 커리어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15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존 AI5 칩 설계 데이터를 공유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AI6 칩과의 호환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테슬라의 핵심 기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연구실 안에는 전쟁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철수를 포함해 30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15년 전 저희가 포드에서 실패했을 때를 기억하세요. 박철수가 팀원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때 저희는 준비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5년간 매일 밤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김민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구원님, 스문의 시간 안에 정말 가능할까요? 인공정으로 AI6 칩을 만드는 건 전례가 없는 도전인데요. 박철수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어요. 그가 가리킨 것은 연구실 한쪽에 있는 AI 기반 설계 최적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개발한 자동 설계 시스템입니다. 인간이 6개월 걸릴 작업을 6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고 긴장감 넘치는 밤이었습니다. 이인 SFEA 공정으로 테슬라 AI6 칩을 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제 인생이 이 스문의 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첫 번째 설계안이 완성되었습니다. AI 시스템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
박철수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딸들아, 아빠가 꼭 해낼게.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웨이퍼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EUV 장비가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패턴을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패키징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칩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정기적 연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은 계속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손가락 끝만한 크기의 그 작은 칩에 테슬라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콜드웰 부사장님,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커리어를 건 도전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형 모니터의 결과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AI 연산 성능 기존 테슬라, AIO 칩 대비 42% 향상, 전력 효율 37% 개선, 발열량 23% 감소, 불량률 0.0006% 목표치 0.001% 달성, 레이턴시 타임스 함수 단축.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치들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이 수치가 확실한 건가요? 네. 부사장님. 3번 검증했습니다. 박철수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추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완전 자율주행에 필요한 실시간 영상 처리 성능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초당 120프레임의 4K 영상을 동시에 8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는 테슬라가 꿈꿔왔던 진짜 완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폭발적인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30년간 한국 반도체 산업에 몸담아온 그들에게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해냈다. 정말 해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환호했고 나이 든 연구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전 포드에서의 실패를 완전히 서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배웠고 15년간 묵묵히 준비해서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칩이면 정말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겠군요. 네, 부사장님. 테슬라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박철수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부사장님께 진짜 삼성의 기술력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24시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 시작이었다. 과연 세상이 이 결과를 믿어줄까? 챕터 7점 역사적 계약 -22조 7천억의 기적 1950자. 박철수와의 24시간 기적 이후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테슬라와 삼성 간의 협상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진행되었고 머스크도 샘플 칩의 성능을 확인한 후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증권시장 개장과 동시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글로벌 대형기업과 22조 7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저는 텍사스 테슬라 본사에서 한국 뉴스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는 삼성 반도체 단일 고객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전년도 매출의 7.6%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계약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상대 기업의 요청으로 고객명을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습니다. 전 세계의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미국 동부 시간, 드디어 머스크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폭탄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삼성의 거대한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것이다. 이번 계약은 최소액이다.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아질 것이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상징적 기업 테슬라가 한국 기업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5년간의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실감났습니다. 계약 기간 2025년 7월 24일, 2033년 12월 31일 8년 6개월. 계약 금액 22조 7,647억 원.
정확히 성급금 없음 성과 기반 지불, 생산 거점 텍사스 테일러 공장, 주요 제품 FSD AI6 칩 완전 자율주행용, 월 생산 목표 200만 개 칩. 이는 단순한 반도체 공급을 넘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뇌둔의 칩을 한국이 만든다는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4개월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콜드웰 부사장님,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목소리에서 깊은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삼성이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한미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회장님, 15년 전 포드에서의 일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 기업들을 너무 편견을 가지고 봤던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그때의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박철수 연구원을 비롯한 저희 팀이 15년간 준비한 결과입니다. 그날 오후 3시, 박철수와도 화상통화를 가졌습니다. 15년 만에 진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박 연구원님, 15년 전 약속을 지키셨네요. 박철수의 얼굴에 감격의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부사장님께서 믿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제야 딸들에게 진짜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따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큰딸이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아빠가 만든 칩이 일론 머스크 차에 들어간다며. 30년 엔지니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계약 발표 직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미국 전기차의 두뇌는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BBC 삼성이 테슬라를 구했다. 아시아의 기적.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반도체 실리콘밸리를 정복하다. 로이터 테슬라 삼성 계약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다. 불과 2분기 전까지만 해도 삼성 반도체는 부진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만 TSMC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6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테슬라 계약은 삼성 반도체 부활의 신호탄이자 한국 기술력의 세계적 승리였습니다. 주식시장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계약 발표 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테슬라 주가도 완전 자율주행의 현실성이 입증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머스크가 제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콜드웰, 내가 테슬라를 살렸다. 그리고 내 편견도 깨뜨려줬다. 한국의 엔지니어링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답장했습니다. 아니요, 일론, 한국이 테슬라를 살렸습니다. 박철수 같은 엔지니어들이 저희를 구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15년 만에 정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15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편견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와 삼성의 파트너십 발표는 전 세계에 지진 같은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공급 계약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즉각적인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테슬라 삼성 계약 성공 사례를 본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삼성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월 30일 BMW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칩 공급에 대해 삼성과 예비 협상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가 한국 기업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테슬라와 삼성의 파트너십 발표는 전 세계에 지진 같은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공급 계약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즉각적인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테슬라 삼성 계약 성공 사례를 본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삼성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월 30일 BMW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칩 공급에 대해 삼성과 예비 협상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가 한국 기업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8월 5일 메르세데스 벤츠도 뒤따랐습니다. 차세대 전기차 라인을 위한 반도체 협력을 삼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10일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애플카 프로젝트를 위해 삼성과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경쟁 관계였던 두 회사가 자동차 분야에서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김치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미국 임원들이 이제는 삼성 기술력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8월 12일, 저는 다시 텍사스 테일러 삼성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BMW, 메르세데스, 심지어 애플 로고가 붙은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각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삼성의 기술력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이제 삼성 미국 법인 최고 기술 책임자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테슬라를 비롯해 세계 유수 기업들의 감사패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박철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5년 전 실패했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는데 그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큰딸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큰딸이 텍사스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졸업했어요. 졸업식에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박양의 아버지가 테슬라 칩을 만든 바로 그분이냐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뭉클했습니다. 15년 전 실패의 상처가 이제는 자부심으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작은 딸은 어떻게 지내나요? 스탠포드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했어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연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버지 영향인가 봅니다. 박철수 가족의 성공 스토리는 수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묵묵히 기술을 연마하면 언젠가는 세계가 인정해준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시장의 35%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재 유출 현상의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실리콘밸리로 떠났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속속 귀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 테일러 공장에만 50명이 넘는 실리콘밸리 출신 한국인들이 합류했습니다. 8월 16일, 바로 오늘, 저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삼성 본사에서 이재용 회장과 대면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머스크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콜드웰, 한국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 삼성과의 파트너십은 테슬라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었어. 저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답장했습니다. 일론, 이번 여행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올게요. 한국의 기술력은 저희 상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공항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게 상처를 준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삼성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방문이네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순간 문득 박철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15년간 준비했습니다. 이제야 세계에 저희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됩니다. 한국은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가 무시하는 동안에도 장인들은 밤낮으로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박철수와 서울에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희는 지난 몇 개월을 회상할 것입니다. 15년 전 그 실패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편견이 진실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원조받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박철수 같은 무명의 영웅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철수 같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두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오늘은 세계 1위 기업들을 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15년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한국은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인 정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불굴의 정신이 마침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을 통해 저 자신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신의 나라가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독누리와 함께한 이성 콜드웰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5년간의 편견이 진실로 바뀌고 한 사람의 변화가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꾼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박철수 연구원 같은 무명의 영웅들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독누리에서 더 많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감독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